이번에 삼성이 세계 최초 강아지용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강아지를 위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강아지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인데요. 그러니까 유저가 강아지인 거죠. 삼성 갤럭시 세계 최초 강아지용 스마트폰은 뻥입니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해서 삼성이 만든 만우절 마케팅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리얼한 게 이 제품의 이름 삼성 갤럭시 S23 바우와우 에디션. 이 제품은 256GB 딱 한 종류의 색상도 단 한 가지 시고르 자부종 크림색. 참고로 저처럼 올드세대는 시고르 자부종이 진짜 있는 줄 아는데 이건 시골 잡종을 그럴듯하게 발음한 겁니다. 시고르 자부종 크림은 요 동네 강아지 크림색을 말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강아지를 위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강아지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인데요. 그러니까 유저가 강아지인 거죠. 제품의 스펙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강아지 코로 터치해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비문 인식 장치. 삼성은 선글라스를 껴도 댕댕이 슈즈를 신어도 문제 없다고 안내하고 있죠. 셀피 기능. 강아지가 이렇게 발바닥이나 혓바닥을 내밀면 그걸 인지해서 셀피 촬영이 가능하고 멋진 견생샷을 찍을 수도 있죠. 이 사진 한 장으로 강아지의 체성분을 분석해서 스트레스 진단 및 관절염, 탈구, 녹내장 등의 질병 진단도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발바닥 젤리를 스크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AI가 영양 상태를 진단해서 개견별 맞춤형 식단을 확인하고 식료품은 별도로 운영하는 이 식품관에서 쇼핑 가능하게 이렇게 링크도 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핫한 기능은 AI 모드. 집사가 집에 없어도 가져와 놀이를 무한 반복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냄새가 많은 산책길을 추천받을 수도 있죠. 강아지가 꿈을 꾸면 가끔 궁금하잖아요. 무슨 꿈을 꾸는지. 이렇게 초고화질 8K로 기록해주는 드림 레코더. 밤에도 충전에 걱정이 없는 충전 가능한 별빛 충전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죠. 강아지에 의한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의 갤럭시. 참고로 잠금 화면, 테마, 위젯, 알림 등 모든 게 강아지 고객님들의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맨 마지막에는 재밌는 만우절 보내세멍이라는 인사가 덧붙여져 있죠. 그리고 본 제품은 그 어디서도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도 적혀있죠. 삼성이라면 진짜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더 실제 같았는데요. 진짜 있으면 구매했을 거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 여러가지 베스트 댓글 중에서 사람도 술 먹고 개가 됐을 때 쓰기 좋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대부분의 상품평은 개 만족 유저인 강아지 고객분들께서 남기셨는데요. 직접 소감을 멍멍 왈왈로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강아지 셀피 사진과 함께 개 만족 리뷰도 남겨주셨고 견생이 바뀌었다. 콧물이 많을 때 비문 인식이 좀 어려운데 핥고 나니까 인식이 된다. 털거리 하니까 얼굴 인식이 안 된다. 이 업데이트 때 개선해달라는 등 직접 이렇게 셀피들을 남기시면서 고객평을 남기셨죠. 저는 마케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광고와 마케팅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매년 기다리는 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슈퍼볼과 만우절입니다. 이 둘의 광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정말 창의성의 끝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닮아있죠. 4월 1일 만우절은 1년 중 가벼운 거짓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영국 BBC가 1957년에 방송한 스파게티가 줄줄 열리는 나무라던가 아니면 2008년도에 하늘을 나는 펭귄이라든가 이건 스페셜 이펙트로 너무 사실적으로 구사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많은 유튜버들을 놀라게 한 만우절 마케팅도 있었는데 유튜브가 아예 문을 닫고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사라질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발빠르게 다른 소셜미디어 CEO가 트위터를 올렸는데 자 이제 유튜브가 끝났으니까 그럼 자사의 플랫폼으로 오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었죠. 이런 만우절 거짓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사의 제품들의 특성과 고객들의 상상을 합쳐서 이런 제품이 실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염원으로 만들어진 만우절 광고들이 많아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혼다가 만든 주변 사물 감지 시스템 식센스. 이 기능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걸어다니면서 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인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재밌는 건 프리미엄 기능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랑 마주치기 바로 전에 미리 알려줘서 피하게 해주죠. 그 다음으로는 구글의 냄새 검색 베타 서비스 구글 노즈.
전 세계 1,500만 개 이상의 냄새를 구글 아로마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서 다양한 냄새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구글 노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스멜 LCD 1.8 고감도 시스템과 호환되어서 사용자가 LCD에 대고 검색된 냄새를 직접 맡아볼 수도 있고 또 이 냄새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모두 뻥입니다. 이 쌈박한 아이디어들은 제품에 대한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통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런 만우절 광고로 시작했다가 실제로 제품이 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이제 팔도 비빔면 1개 반 사이즈. 팔도 비빔면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개 사이즈가 살짝 아쉽거든요. 그리고 팔도 비빔면 비빔장. 이것도 비빔장이 따로 나온다고 만우절 광고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비락 식혜바. 되게 맛있지만 이걸 얼려가지고 이렇게 하드처럼 만들어내면 좋겠다 하는 만우절 광고로 시작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서 실제 제품으로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고, 우리가 잘 알려진 증강현실을 이용한 포켓몬고 역시 다 만우절 광고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실제 제품으로 출시된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상력은 가끔 만우절을 뛰어넘고 실제 제품으로 등장해서 이게 만우절 광고인지 아니면 실제 마케팅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만우절 광고 같지만 실제인 제품들과 마케팅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율주행 유모차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8년 전인 2015년에 폭스바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유모차인데요. 한 네티즌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유모차는 폭스바겐 골프에 탑재되는 전방 감지 센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호자의 뒤를 따라오고 장애물이 나오면 또 자동으로 정지, 그리고 브레이크도 잡고. 사실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는데 유모차는 보호자가 볼 수 있게 부모의 앞에 먼저 가야 된다는 의견들 때문에 상용화에는 문제가 좀 있었죠. 이런 문제를 보완한 자율주행 유모차, 앞으로 가는 유모차가 이번 라스베가스 소비자 박람회 CES에서 소개되었는데요. 저도 직접 베가스에 가서 이 제품을 봤었습니다. 이 유모차는 부모와 속도를 맞춰서 앞에서 움직이고 옆으로 따라오기도 해요. 유모차 말고 자율주행 여행 가방은 없냐고요? 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기업 포워드X가 만든 스마트 여행 가방 오비스. 캐리어 내에 인공지능 및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GPS 추적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주인과 오비스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분실 방지 알림이 전송되죠.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워치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끌어당기기도 해요. 이 가방은 현재 아마존에서 799불, 우리나라 돈 약 85만 원에 실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마트에서 자율주행 카트가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023년 CES에서 선보인 듀얼 스크린 레노보 요가북 노트북. 접힌 모습만 보면 일반 노트북 같은데 펼치면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화면이 채우고 있죠. 화면 자체가 접히는 폴더블 방식과 달리 상판과 하판에 각각 하나씩 화면이 있는 형태입니다. 무선 키보드를 장착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트랙패드처럼 글씨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일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노트북의 단점은 스크린이 너무 작은 건데 이런 작은 스크린을 깨트린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케찹 하인즈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케찹 하인즈가 최근에 발표한 하인즈 칼라의 타투 잉크. 이 무해한 성분들로 케찹 하인즈의 시그니처인 레드 칼라를 구현해서 타투 잉크를 개발했는데요. 하인즈의 슬로건 57에 맞춰서 57개의 타투 도안을 공개했고요. 현재 브라질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 에드 시런은 온몸에 60개의 타투가 있는데 그중에 하인즈 케찹병 타투도 있거든요. 자타공인 하인즈의 팬으로서 이렇게 타투도 하고 직접 하인즈의 광고 아이디어를 공개 프로포즈해서 최근 같이 하인즈와 광고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걸 기념해서 하인즈에서도 한정판으로 에드 시런 하인즈병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인즈에서 만든 재밌는 제품이 있는데요. 케첩 하인즈에 이렇게 패킷 롤러, 그러니까 일회용 케첩 봉지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여러 가지 축축 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케첩 병으로 만든 가짓인데 이렇게 케첩 봉지를 쓰는 사람이거나 저처럼 고양이의 추루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게 라스베가스의 빌보드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찹 하인즈의 퍼즐. 이건 실제 제품입니다. 570개의 피스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렇게 아마존에서 29.99 우리나라 돈 약 35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죠. 이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퍼즐이었다고 해요. 또 그럴 게 그림 하나 없고 전부 다 빨간 퍼즐이라서 약간 눈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때론 엉뚱하기도 하지만 고객의 불만이나 고객들의 니드를 반영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은 이게 기술력으로 구현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나오면 현실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만우절 마케팅의 거짓말 같은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김도 응원합니다.